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024년 10월 17일은 대한민국 검찰이 사망한 날로 기억될 겁니다. 결국 김건희의 개였음을 스스로 입증해 보인 검찰. 이제는 탄핵당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이 대가로 검찰총장 심우정은,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는 무엇을 얻게 됐을까요? 스스로 자멸해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 일개 5년짜리 공무원 나부랭이가 겁대가리가 없습니다. 김건희의 개, 검찰을 탄핵합니다. 계좌 추적 한 번 없던 5년의 허송 세월을 여왕조사 한 차례로 액땜한 검찰이 계좌 사용 48회, 핵심 이종호 연락 40회, 시세 차익 23억, 공범 유죄 등 법원 기록의 벽을 뚫고 불기소했습니다. 오빠, 김건희는 뭘 해도 결백합니다. 검찰, 수고 많았습니다. 중앙지검장까지 바꾸며 김건희 변론 준비와 인권 보호에 애쓰셨습니다. 혹 이재명 대표에게처럼 법정 최고형을 준비하시나 걱정했습니다. 김건희 집단 국선 변호인인 걸 깜빡했습니다. 어떤 주변 범죄도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조차 어려운 백치천사 피의자들은 참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변론 요지까지 써줍니다. 합당한 검찰 조치를 요구하다 여사는 숨고 몇 명 자르는 눈속임으로 목표 조정한 한동훈 대표의 말 기술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한 대표는 쫄지 말고 칼을 빼십시오.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습니다. 헌정농단 검사들을 탄핵하고 특검 국조의 국민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싸워주십시오. 한 대표에게도 건투를 요청합니다.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김건희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의 개의 어이없는 무혐의 처분에도 오로지 김건희 방탄을 위해 국힘당은 거품을 물어대며 온몸으로 막아섰는데요. 이들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기울어가는 정권, 대통령이 다음 총선 공천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게 방탄을 해준다고 해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일도 없을 텐데요. 이유는 한 가지인 거죠. 윤석열 정권의 정당성을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야권은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이번 처분에 대한 입장을 캐물었는데요. 하지만 이 원장은 내용을 잘못 봤다, 답변할 위치인지 고민이라며 말을 아꼈고, 민주당 의원들은 금감원장을 향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정무위에서 논의할 사안인가라며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도 기소 못했던 사건이다, 결국 이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맞섰는데요. 하다하다 전 정부까지 끌고 와 우겨대는 어거지 논리에 오죽하면 이럴까 싶은 거죠. 검찰이 오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황당하게 그지없는 일이죠. 김건희 여사는 헌법에 금지되어 있는 특권 계급, 그 어떤 범죄 혐의에도 불소추되는 치외법권, 이게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국민은 결국 김건희 여사에게 불소추 특권을 준 바가 없습니다. 관련해서 그 한동훈 대표도 검찰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납득할 만한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속보는 봤는데 아직 평가를 이르시다. 내용을 조금 아직 못 본 상태. 예, 그럼 오후에 한번 보시고 오후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에 검찰이 한국거래소에 요청한 도이치모터스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 보고를 보면 김건희 여사가 13억 9천여억 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9억여 원, 합계로 모녀가 약 23억 원 가량의 이득을 봤다라는 겁니다. 이득은 봤는데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한마디로 황당한 결론이죠. 지난 9월 서울 고등법원 재판부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전주인 손모 씨에 대해서 주가 조작 행위를 인식하고도 이를 용이하게 하도록 한 방조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고 또 권오수 회장의 형량도 높였습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주가 조작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판결을 보면 피고인으로 기소되지도 않은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87차례 언급이 되고 있고 유죄거래 판단한 통정거래 102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8건이 김건희 여사 계좌가 이용됐습니다. 1단계와 2단계 연속으로 위탁된 계좌가 최은순과 김건희 계좌 2개, 범죄 일람표에 280여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약 23억 원의 이득을 봤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항소심 판결에서 손실을 봤다는 전주 손모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물증과 정황들은 차고 넘치고 또 관계자들의 증언도 있고 주고받은 문자와 카톡도 있는데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오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겠습니다만 특검 수사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 수사와 기소를 막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하여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특검을 통해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아까 원장은 그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 보지를 못했다고 하니 그걸 좀 보시고 이따가 오후에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대로 보긴 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답변할 위치에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을 대상으로 검찰이 오늘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황당하기 그지없다.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납득할 만한 결과라고 생각하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 수사이부 최재훈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김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김 씨가 주가 조작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시세 조정 범행을 인지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했거나 주식 매매 주문 등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날 열린 금감원 대상 국감에서 이복현 원장을 대상으로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며 집요하게 캐물었는데요. 오늘은 검찰 역사 치욕의 날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무혐의에 이은 정말 치욕의 역사의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이고 공범이 아니라 사실상 주범으로 보이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이렇게 한 날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님, 주가 조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는 중대범죄 맞죠? 시장의 불공정 행위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증인은 검찰에 있을 때 주가 조작 수사의 전문가였죠? 어쨌든 이 관련 사건을 다뤄본 경험은 있습니다. 네, 그럼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주가 조작 선수 김모 씨가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주셈. 그랬더니 주가 조작 선수 또 다른 민모 씨가 준비시킬게요. 매도하러 하셈. 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12시에 3,300원에 8만 개를 주문해달라는 이야기고 준비시키겠다는 얘기고 매도 지시를 내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통정매매의 하나의 과정으로 보여지시죠? 둘 사이의 대화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다음에 7초 후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8만 개의 매도 주문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보면 그것은 통정매매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쨌든 그게 전달 경로가 어떻게 다 이제 그
연결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문입니다. 해당 계좌는 피고인들 주가 조작 세력의 의사에 따라 시세 조정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의사 연락과 그리고 주문과 체결 시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주가 조작 세력에게 일임되었거나 적어도 이들의 지시나 의사에 따라 운용된 계좌이다라고 이렇게 법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법원의 판단이 근거가 있고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시죠?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거죠? 각 신급별 판단은 뭐 재판부가 그 사법 절차에 따라서 내린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국민들이 누가 보더라도 7초 만에 그 매도 주문을 하라고 지시가 있은 이후에 7초 만에 김건희 여사의 그러니까 매도 주문 8만 주를 3,300원에 그것도 금액도 똑같이 매도 주문을 냈다는 것만으로도 서로 연결된 그리고 통정 매매의 확실한 경과 과정이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온 국민이 사실은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년간 이 부분들이 많이 보도가 되었고 언론을 통해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은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매도 주문을 낸 것이 우연의 일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동안의 그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또 하나의 장치를 이제 추가해서 넣었는데요. 권오수 주가 조작의 주범 중에 한 명인 권오수의 연락을 받고 매도 주문을 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그 권오수의 연락이 주가 조작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문했다. 그래서 주가 조작 혐의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통정매매가 명확하게 있었고 또 권오수의 연락도 있었고 하지만 권오수 연락의 구체적인 실체와 내용 증거는 부족한 상태이지만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인식하고 가담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게 과거에 얼마 전에 있었던 김건희 명품백 수사와처럼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은 받았지만 그것은 뇌물이 아니다. 위법이 아니다는 주장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납득이 가십니까? 너무 많은 걸 물으셔갖고 제가 어느 부분을 답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준호 민주당 의원도 검찰의 치욕의 역사의 날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복현 원장은 주가 조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는 중대범죄가 맞다고 생각하나 이런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게 맞나라고 물었습니다. 천 의원은 이 원장이 관련 내용을 보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이 원장에게 금감원장으로서 이 문제에 입장을 가져야 된다.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 금감원이 생긴 이후 최초 검사 출신 금감원장으로서 금융시장 교란 행위를 어떻게 막아낼지 원칙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금감원장으로서 이번 검찰 불기소가 합당한지 입장을 말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도 주가 조작 사건이 이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그것이 결국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데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한국거래소의 관련 심리분석 결과 보고서가 있으면 당연히 보시고 분석도 하시고 입장도 가져야 하지 않냐고 꼬집었는데요.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이복현 원장의 모습이 애잔해 보였습니다. 이 원장은 불기소 처분 내용은 아직 보지 못했다.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저희가 시장 교란 행위를 할지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해하는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선 아주 엄단해야 된다. 단순히 불법 사례 한두 건을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 질서를 잡고 자본주의 시장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엔 큰 이견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윤석열 사단의 윤핵관이 마치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떠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웃기죠? 그러면서 최근 여러 시세 조정,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이 있었고 저희가 여러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다면서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건은 저희가 조사 심리를 해서 심리조사 후에 저희가 이첩한 게 아니라 검찰에서 인지수사 형태로 진행한 것이다 보니 증거관계에 대해 제가 정확히 잘 모른다. 불기소 결정문이 나와 있으면 제가 보려고 노력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 판단은 어떤 전제가 되는 내용은 지금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날 조승래 의원과 천준호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이 사건의 구체적인 문제가 다 드러났는데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해야 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어차피 이자도 한패인 겁니다.